너 뭐 나중에 그러다 뭐 서울대 갈 거야? 박사 딸 거야? 뭐 그래. 나중엔 다 이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야, 너 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왜 공부를 해? 그 시기에 시대에 네, 그 시기에는 운동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엘리트 축구 선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습관을 어떻게 교정해 줘야 되는지, 축구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습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팁이 좀 있다면 뭐 한 가지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의원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만들었던 게 체육재능기부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제 지역의 청년들하고. 의원님이 직접 네, 제가 직접 회장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저같이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은퇴한 친구들을 모아서 체육재능기부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저소득 다문화 계층의 아이들에게 어떤 체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프로그램들을 가서 얘기해주고 또 건장한 청년들이니까 경로잔치나 여러 가지 시행사에 가서 또 어르신들 음식도 대접을 해드리고 봉사를 네. 하시는 단체를.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는 못 됐지만 축구를 했던 경험이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이고 연대하고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게 좀 부각이 돼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첫 지금 수원시장 선거, 지금 수원시장님이시고 최고위원이신 염태영 후보님께서 그러면 당신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직접 와서 만들고 직접 한번 설계를 해봐라. 그래서 그때 처음 청년정책 보좌관으로 첫 캠프에 참여하면서 그때 알았던 거예요. 축구라는 작은 틀에서 또 이게 스포츠를 바라보게 되고 또 스포츠에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아 이게 정말 정치가 어떤 정치를 잘 운영해서 배분만 하고 잘 권력을 잘 다루고 정치를 제대로 하면 시민의 삶과 사회가 나아지겠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시위원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15년도에 아 나는 선출직에 도전을 해서 정말 주민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이 소중한 권력으로 정말 예산도 정의롭게 배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축구 선수라는 거와 같이 꿈꿨던 게 언론인이었어요. 웅변을 하면서 나는 언론인이 되고 싶다. 뭐 아나운서나 혹은 뭐 축구를 하시면서 기자나. 그런 꿈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별 났던 글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냥 축구 선수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기본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거랑 자기 주도적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게 너무 부모님들이 틀에 가다 놓고 너무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설사 시행착오가 있고 더디더라도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아이 스스로 책임져 보고 그 원인을 찾고 자꾸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그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나도 아이들이 정서적 독립을 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본인이 선택하는 것들을 빨리 그런 것도 훈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원님 보고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의 롤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예,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이 잘 모셨다고 마음이 들고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이제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 개방형 학교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의원님께서 2019년에 KF에서 상을 타셨더라고요. 이 개방형 학교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그냥 뭐 원래 이 학교 소속이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전학 안 가고 팀을 맞습니다.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학교 운동부가 아니어도 대회를 출전하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협약 모델입니다. 옛날에는 그 학교 소속이어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짧게는 그 동네, 또 넓게는 수원시 전체에서 전문기관 어떤 FC나 아니면 축구를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증하고 검증한 어떤 교육기관에서
그 시단위나 동단위에서 네. 아이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제 취지는 지금 사실 사설 클럽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서 FC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늘 시설 사용이나 이런 거에 많이 곤란을 많이 겪으세요, 그렇죠. 지금도. 그 비용은 학부모님들이 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거지. 그래서 너희 자꾸 사설 클럽이잖아, 사업자잖아 이래서 밀어내지 말고 네. 이런 대한축구협회가 검증하는 클럽 라이센스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라면 네, 네. 어떤 학교 단위랑 좀 해서 학교 시설을 또 사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잔디구장이나 네, 이런 네, 거. 네. 혹은 그 학교 학생들이 좀 중심이 된 좀 네. 그런 뭐 외부 학생들도 포함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협약을 맺어서 하자는 얘기죠. 그게 맺어진 건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매뉴얼하고 협약서까지 다 만들었어요. 의원님, 근데 그럼 이건 경기도만 되는 거예요? 일단 경기도만, 제가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아, 일단 경기도랑 경기도 의회랑 경기도 교육청하고 3자가 협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를 좀 돌아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아니 이게 사실은 학교 축구부가 요새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네. 축구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축구부 애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학교에서 책임지기 싫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축구부를 없애요. 음. 그래서 이 축구부가 다른 법인으로 사업자로 돼서 그 FC로 만들어버리고 그 애들이 글로 가고 그러면 그 애들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건데 이거를 의원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축구를 하던 애들은 사설 클럽으로 만들어서 뭐 시설 사용부터 훈련비부터 해서 모든 부담 비용이 올라가고 네. 또 그냥 막 게릴라식으로 갔다 막 훈련하고 빠지고 막 이런 식의 그렇죠, 그렇죠. 형태들이 그렇죠. 대부분인데 네.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대한축구협회가 보증하고 검증한 기관이라면 그 협약서랑 늘 책임 소재를 자꾸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네. 그래서 협약서랑 매뉴얼하고 다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폼으로. 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한 덜어주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도 학교 시설물이나 어떤 공공시설물을 좀 활용하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 모델을 하나 만들어준 거지. 야. 그러니까 자꾸 폐지시켜서 운동부 해단시켜갖고 몰아내기만 급급하지 말고 네, 네. 실제로 당신네들이 운동부 아이들도 학생 선수도 지켜주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적 선수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럼 모든 일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취지를 살려서 클럽 형태로 만들자.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의원님이 경기도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부단 경기도가 사실 팀이 제일 많아요. 네. 인구도 그렇고 아니, 인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축구팀은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그럼요. 근데 축구팀이 적다고 해서 그 지방은 똑같이 이런 걸 적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의원님께서 힘을 좀 많이 써주셔서 네. 제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이거는. 타시도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모님들이 그런 욕구가 있으셔서 네. 어차피 이 사례가 딱 나왔고 관련 내용 자료도 다 있으니까 네. 혹시 저한테 문의 주시면 그 경기도 샘플은 언제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의원님 모실 때는 앞에 이렇게 관중들을 좀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속이 시원해갖고 네, 네. 한 말씀 하면 이게 거침이 없으세요. 그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든가 이게 아니니까 좀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 사실 모셨거든요. 네, 좀 그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아 네, 명확해야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질문이 네. 이게 또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인상적으로 봤었던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합숙 폐지가 아니고 네. 운동부 해단. 운동부 해당 운동부 폐지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운동부 제가 폐지. 네. 학교 운동부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그런 안 좋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죠. 그걸 좀 질타를 강하게 했었었어요. 아니, 이제 모든 전국에서 이제 합숙을 폐지를 네. 시켰잖아요. 네. 의원님. 그 합숙을 폐지돼서 그것도 똑같아요. 학교에 원래 축구부가 있으면 그 축구부 안에 축구부 기숙사가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이 사고를 쳐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책임은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지셔야 되거든요. 이건 교육청 일이잖아요.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애들 합숙소를 없앴어요. 운동은 이 학교에서 하는데 집이 멀거나 이 학교 이 지역
이게 살지 않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려면 합숙을 해야 되니까 편법으로 네. 편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학교 옆에 주변에 네. 무슨 뭐 빌라 같은데 이런 데를 얻어서 숙소처럼 짓고 네. 근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네. 그런 거를 의원님께서 질타를 막 하셨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경기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의원님? 지금? 네, 아니요. 그 전국적으로 다 지금 초중은 그 상위 법에 의해서 합숙소가 다 폐지가 돼서요. 네. 네, 그렇게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네. 원거리 학생에 의해서 기숙사라는 명칭으로 기숙사 네,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허용이라는 건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도 허용을 네, 해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고등학생만. 네, 원거리 학생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직업적 선수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뭐 합숙하게 대한 형태로 찬성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운동했을 시절만 하더라도 합숙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초중학교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업적 선수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합숙을 하는 이유는 타지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타지에서 타지로 오는 이유는 그 고장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뭘 얘기를 했냐면 자, 폐지되는 거에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은 하는데 이게 왜 합숙을 하는지를 자꾸 근본적으로 개선을 안 하니까 자꾸 학교 앞에다 원투룸 잡아놓고 불법 네. 상가 개조해서 잡아놓고 네, 네. 자꾸 편법을 써요. 네. 그래서 지금 불법적으로 합숙을 다 하거든요. 네. 특히 FC의 팀들, 중학교, 고등학교 팀들은 제가 전수조사해 봤더니 80% 이상이 완전 학습 아니면 부분 학습을 합니다. 그 완전 학습과 부분 학습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 학습은 1, 2, 3학년이 다 오로지 합숙을 하는 거고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몇 군데씩 나눠서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다니고 네. 멀은 사람만 이렇게 몇 군데씩 나눠서 합숙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는데 네, 네. 문제는 그 비용을 학부모들이 다 오로지 부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부모님들이 다 내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럼 왜 그렇게 합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전히 있는 건 경기도만 보면 31개 시군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그 고장을 안 떠나고 모든 연령별대 팀을 다 거쳐서 그 고장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합숙 가는 거거든요. 우리 고장에 중학교 팀이 없어. 네. 내가 이제 중학교 가서 축구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가야죠. 중학교 있는 팀 고장으로. 그렇죠. 그걸 직업적 선수라고도 아직 단정 지을 수 없고 애들의 적성이고 꿈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다 막아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위장 전입에 관련된 또 네. 이슈가 또 예, 생기고. 그거를 또 전수조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꿈을 찾고 적성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장을 안 떠나게 만들어주고 합숙을 폐지해야 되잖아. 그렇죠. 중학교 팀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중학교 클럽팀 만들어주든가 네. 연령별대로 그 고장에서 얘가 안 떠나면서 아니 지도자랑 학부모님들 얘기해 보면 지도자도 합숙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왜냐면 본인 삶을 버리시면서 거기에 다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지도자는 가정이 없나? 그렇죠. 근데 마치 무슨 지도자들이 수익을 원해서 그거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포장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합숙소에서 맨날 뚫겨 패고 성폭행 일으키고 합숙비대로 걷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그렇죠. 선수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게 안 오면. 그러니까 그거를 병행하면서 맞춰주자. 왜 자꾸 너희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꾸 대안은 안 만들어 놓고 합숙소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요번에 광문 FC 사건도 있었지만 네. 학교 운동부 폐지하고 FC 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갔어. 네. 거기서 합숙하는 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요. 예컨대 뭐냐면 보호받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 받으니까 네.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네, 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제 그러니까 말. 책임지지 않으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콕 집어서 의원님이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야 진짜 네. 속 시원하다. 네. 네. 그것도 이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부모님들하고 지도자분들 갈등도 되게 많고 네. 예. 왜 그거를 부모님과 지도자가 갈등을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예. 안타깝죠. 보면 그렇죠. 자꾸 그러는 게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그 타이틀은 아직까지 운동선수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네.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성취도나 이런 게 떨어진다라는 선입견이 강한 거죠. 저는 그렇게 취지에는 찬성해요. 그렇게 최저 이해돼 학력 있죠. 제도. 네.
근데 자꾸 말하는 건 취지는 다 찬성하고 그걸 정말로 그 취지대로 현장에 적용을 하려면 말하자면 아이들이 스스로 학업 흥미를 느껴서 스스로 이걸 아이들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네. 있게 하죠. 그래서 최저학력제 과목도 국가가 국영수 과로 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거예요. 과목을요. 왜 국가가 정합니까? 아니 국영수를 잘해갖고 학력의 기준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왜 체육은 왜 선택을 못해? 아이들이 음악, 사회, 미술, 도덕 다 있잖아요. 한국사. 그렇죠. 그러니까 국영수를 포함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는 거지. 학생 선수들이 국영수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학업과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 찬성이고 최저학력 때도 찬성이고 다만 자꾸 프레임을 그렇게 가다 놓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최저학력제 지금 4년째 시행인데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최저학력제 더 잘 지킵니다. 3%도 안 돼요. 최저학력에 미달되는 선수들이. 우리 운동선수. 네, 운동선수들 중에 나머지는 다 잘 맞춰나가면서 이미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이제 프레임은 조금 걷어내고 네. 문화체육 인재가 될 학생 선수라고 봐야죠. 나중에. 이렇게 적성을 적으세요. 맞춰야지. 네. 네, 문화체육 분야나 스포츠 산업의 인재가 될 우리 학생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수, 국가대표 선수 다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 이제 영국에 이제 저희가 에이전시랑 영국 쪽에서 애들 하는 것도 보고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초, 중, 고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는 이제 돼 있어갖고 한 16세 정도 되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을 갈지 네. 프로 선수가 될지 그러면 이 프로팀에서도 16세부터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성인 계약을. 그러면 프로 선수 구단에서 키워야 되겠다는 선수는 이제 그때부터 축구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공부만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선수는 공부를 안 한다는 인식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해야 돼 막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운동하는 친구들 학업 점수는 잘 모르겠는데 영리한 친구들 많아요, 엄청.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조금 뭐 문화체육인으로서 뭐 양성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도 할 수 있게 네. 의원님께서 계속 외쳐주십시오. 네,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는 자꾸 시야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네. 실제로 운동선수 일반 학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참여하면 다 운동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직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초중은. 그럼 적성을 탐험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적성 탐험. 네,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 내가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걸 준비하고 성취하고 경험해보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자꾸 운동선수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능이 발현되는 아이들은 가는 거고 또 거기서 꼭 축구의 그런 테크닉적인 재능이 아니라 거기서 갖고 있는 경험과 성취를 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문화체육 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직업교육 차원에서 이 학교 운동부를 초중 정도 때는 바라봐야 된다. 네. 그리고 지원해야 된다. 네. 자꾸 무슨 최저학력제도 시행은 좋지만 자꾸 그걸 과목을 국가가 정하고 네. 그게 미달되면 대회 출전을 정지시키고 이런 것은 조금은 좀 개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원도 좀 많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학생쯤 되면 이제 벌써부터 부모님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운동선수 돈 없으면 축구 못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네. 부분을 의원님께서 경기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의원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또 저도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아직 그러니까 지원도 해야 되고 다 만들어 놓고 있지만 좀 여전히 좀 학부모님들 체감엔 네. 아직 좀 많이 안 하다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것 자체 부모님들이 모르시거든요. 네,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렇죠. 좀 많이 많이, 또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네. 수 있고 하니까. 많이 알리는 게 저는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선두에 축구인 네, 축구 선수 출신으로서 축구인으로서 노력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를 네,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좀 아시고 네.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같이 좀
나아갈 수 있게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네. 지금 전 이 자리가 너무 좋네요. 막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축구 선수를 네. 경력을 말씀드리면 율전 초등학교, 네. 율전 중학교, 네. 수원 공고, 네. 그리고 명지대학교. 네. 네. 맞습니까, 의원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시고 네. 의원님은 축구 선수 때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골키퍼였습니다. 예. 키도 훤칠하시고 아니, 저 작은 키였죠. 저는 한 180 정도니까 골키퍼 치고는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는데. 아니 저희가 보기에는 꿈의 키. 네, 그렇죠. 축구 선수는 뭐 대학교까지 하시다가 왜 네. 어떤 이유로 그만두셨어요? 사실 저는 이 학업과 운동을 좀 병행하면서 하자가 축구 선수 생활에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한 약속이었어요. 선수 생활 때요? 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시작할 때 늘 부모님들이 하시는 걱정이 있잖아요. 너 그럼 축구 그만두면 뭐 할래? 축구 너무 힘들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아버지 설득한 전제 조건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축구를 그만둬도 나중에 제가 선수로 성공을 못해도 충분히 관련된 업종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 평균 일정 몇 점 정도는 네. 내가 꼭 유지하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할 테니 그래서 당시- 그때 각서를 썼습니다. 부모님하고. 어, 그래서 나는 평균을 이렇게 맞추면서 할 테니까 네네. 걱정하지 마시라. 어, 그래서 최저학력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 최초의 1인입니다. 제가 최저학력제를 아니, 자발적으로 시행한. 근데 의원님 그때 그러니까 저하고 운동하셨었던 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오전 교육만 하고 네. 오후에는 막 이제 수업을 안 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도 그러면 그 성적을 유지하셨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물론 국영수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져 가면서 사실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도덕, 사회, 음악, 미술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충분히 교재, 그 다음에 과제, 그 다음에 조금만 신경 쓰면 내용이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때 공부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학업가. 근데 그냥 제 개인상을 숙소에다 펴놓고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했던 거라는 기억이 납니다. 팀에서 유별나다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지. 야, 너 뭐 나중에 그러다 뭐 서울대 갈 거야? 박사 딸 거야? 뭐 그래. 나중엔 다 이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야, 너 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왜 공부를 해? 그 시기에 시대 네, 그 시기에는 이제 정서가 그런 정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운동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냉정하게 프로 선수나 국가대표가 되는 건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잘하고의 능력 바뀌잖아요. 사실 재능이 발현되는 거니까. 저는 제가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란 본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네. 다 제가 잠잘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에서 평균이 얼마 맞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습관이 됐던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글로 써보고 또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단어나 언어의 양, 그다음 이런 공부를 해보는 습관, 그리고 글을 써보고 또 표현해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이 사실 대학교 와서 보면 별로 그렇게 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막상 필요한 것들은 과목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해오는 습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초로 자발적으로 최저학력제를 시행했던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수로서의 비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알았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본인의 실력을 객관화시키기 네, 객관화 시켜보니까 뭐 신장의 제한도 있었지만 그때 마침 찾아온 부상도 있었고요. 한 두세 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깨가 고장이 많이 났었어요. 허리랑. 골키퍼는 또 어깨에 네, 또 많이 다치니까요.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이 찾아오면서 그래도 이게 학업과 병행을 했던 그런 기본적인 기조가 있었어서 정말 후회 없이 훈련도 했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전환을 그래도 택해서 그때 이제 교육자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죠.
대학교 3학년 때 정확히. 일단 저랑은 다른 분이고요.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엘리트 축구 선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습관을 어떻게 교정해 줘야 되는지, 축구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습관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팁이 좀 있다면 뭐 한 가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럼 거슬러 올라갈 게 네. 많은데 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프로축구 선수나 국가대표가 되면 좋지만 그건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상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이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재능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습니다. 꼭 국영수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병행해서 하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도록 책을 읽거나 독서하거나 글로 써보거나, 또 과목 중에도 흥미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좀 할 수 있게, 네. 대신 그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학업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켜주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는 안 됐지만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스포츠 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네. 지도자도 해보고 구단 프런트도 해보고 교육자도 해보고 대학에서 강의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종사할 만한 인재들이에요. 사실 이 국가대표나 프로 축구 선수 정도의 이런 재능이 타고나지 않은 것뿐이지 평균적으로 보면 그쪽 분야에 적성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재능을 발현해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가시면 꼭 애가 막 잘해야 돼, 막 성적을 내고 골을 많이 넣고 훌륭한 팀에 가야 돼, 이런 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셔도 좋다. 아이를 그렇게 자꾸 옥죄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